네, 맥형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벌게 되면은 이 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각종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건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은행에 저축을 해놓는다고 해도 예금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을 넣어놔 봤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코인을 해야 될까요? 1억 4천, 1억 5천 이미 오른 시점에서 불안하잖아요. 결국에는요, 경기가 어렵다, 먹고 살 게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유 자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결국엔 자영업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자영업의 인구가 줄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폭 늘지도 않고 500만 자영업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내가 자주 들렸던 매장의 사장님께 물어보면 장사 어렵다, 하지 말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변의 지인들, 가족한테 물어보면 극구 반대를 하겠죠. 결국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창업으로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안 된다, 잘 된다 이런 기준을 나누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4년도 여름 저가형 생맥주들이 엄청난 확장을 하죠. 소비자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창업을 잘 모르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장에 꽉 찬 손님의 모습만 보고서는 이 브랜드 하면은 잘 되겠네 하고서는 너도 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 창업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예비 점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렴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도 영상 찍었지만 6개월에서 많이 가야 1년 간다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상권마다 저가형 술집들은 정말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렴하면 좋은 재료를 쓸 수 없습니다. 저렴하면 또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일단 남아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욕먹는 건 이렇게 확장형 프랜차이즈 회사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마케팅을 이미 1차적인 사람들이 해서 주변의 소비자들한테 흥미 유발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 시장에 2브랜드, 3브랜드 들어오기가 쉬운 시장이 됩니다. 막상 1억을 판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위 1%, 어디까지나 상위 5%, 어디까지나 많이 써서 상위 10%의 매출에 1억인 거지 전국적인 평균 매출이 1억은 아닌데 가맹점도 150개, 180개, 200개 이렇게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나눠 먹는 상황이 되고 그러는 동안에 시급과 물가와 그리고 금리가 환율마저 계속 오르는 악재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료비 오르면은 공공요금도 비례해서 오르고요. 이 모든 물가는 우리 정산서의 모든 비용들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영업이익 20%인 줄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12%, 11%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운영할까요? 5년 운영하면 다행이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2년도 채 운영하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손님 많은 것만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율도 내가 투자비에 최소한 나눠서 24개월 안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매출이 꾸준히 오래 가겠지 이러는데요. 가격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브랜드 이런 곳과 계약하면요 결국엔 소비자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가격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가 롱런할 수 있어요. 지금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숍도 저가형 커피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이 시장을 확장을 했는데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같은 카페, 같은 커피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00개의 카페 매장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 시장은 왜 술 시장과 다르게 이렇게 10년간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요 쓰는 품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 재료의 가격이 워낙 낮아요. 저가형 커피가 1,500원짜리를 팔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프랜차이즈 경우 1,500원에 팔면은 컵홀더랑 빨대나 원두 포함해서 500원에서 600원이라고 합니다. 1,500원에 팔았을 때 재료비가 40에서 50%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저가형 카페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일반적인 저가형 술집과 달리 15평 내외에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지, 회전이 있어야지만 저렴하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곳들은 평수를 넓게 가져가고 그만큼 또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장사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고정비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가형 카페는 생각보다 슬림하게 혼자 운영해서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런 파이 역시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카페 시장도 25년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창업이라는 거, 뭐 주식할 수 없고 코인 할 수 없고 부동산 시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도 해야 돼. 그러면 창업 시장에 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보 없이 오니까 손님만 많으면 무조건 이 브랜드 돈 많이 벌겠지 하고선 상담받고 계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5가지로 한번 함축해서 여러분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 상담을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분을 상기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이 브랜드 선택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되는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볼 줄 몰라요. 왜냐면요, 그냥 손님이 많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요, 확장형 프랜차이즈를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즈 확장이 답이야, 방향보다 속도가 답이야 해가지고 무조건 개수 채우기로 밀고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요, 가맹점주의 니즈가 아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춥니다. 그게 뭐냐면 저렴한 상품이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서는 매장에 많이 들어오고 줄을 서고, 결국에는 그걸 보고 가맹점들이 계약을 하는 건데요, 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형 상품을 파는 곳은 가격 주도권이 어쨌든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고가형 상품을 팔아야지 가격 주도권을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세요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지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루에 100 팔 거야 아니면은 10만 원 팔 거야,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권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아이템을 찾으러 다니면서 내 자금에 맞는 곳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빠진 자리에서 하는데요, 확장형 프랜차이즈들은 내가 빠진 자리 선택해도요, 절대 그 자리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상권만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주류 대출을 이용을 하게 하든 아니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든 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입점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는데 유념하셔야 되는 건, 그 상권이 내가 낚시를 해서 광어를 잡을 수 있는 상권인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민물고기용 바늘을 사용하고 민물고기용 떡밥을 넣어서 광어를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나와 유사한 아이템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브랜드가 서울에서 엄청 확장하고 있는데 내가 세종시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대구에 수성못에 가서 해야지, 이게요, 브랜드 파워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상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통하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왜냐면은 상권과 입지는 여러분들 장사의 성패의 60% 70%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대출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위치가 빠진 데에서 조금 나은 위치로 가기 위한 대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예요. 하지만 위치가 빠진 데 선택을 하면서도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하겠다, 이거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나마 프랜차이즈가요, 5년 이내 폐점할 확률이 60%, 근데 일반 개인 점포는 70%로 프랜차이즈가 창업의 안정성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그만큼 역량과 경험이 안 되는데 빠진 자리에서 대출을 가지고 한다, 근데 대출의 비율이 40% 이상이다, 이거는 창업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저금리 은행 상품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게 원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2억 투자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30% 정도 2억 6천, 오케이, 괜찮아요. 30% 최대 맥스 생각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2년 안에는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프랜차이즈 경우 바로 계약을 못 합니다.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이렇게 두툼한 계약서를 일주일
일주일 동안 검토하라고 해요. 이게 공정위에서 만든 제도인데 그냥 단순히 주면은 집에다 놓고서는 꽂혀가지고 그 브랜드 계약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가맹사업법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뭘 봐야 돼요? 차액 가맹금, 필수 품목, 로열티, 가맹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가 정확히 어느 정도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팔았을 때 내가 원금 회수를 얼마 만에 가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엔 장사 안 되면은 본사가 다 뜯어간다, 나쁜 놈, 사기꾼, 이런 소리 하는데요. 결국엔 선택은 우리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시간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도 결국엔 나의 잘못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더 신중히 꼭 알아봐야 되는 필수 품목 같은 거, 강제 품목이 뭐 있는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 있고 내가 직접 사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미리 해야 되고요. 본사가 이 제품 공급하는데 얼마나 남겨 먹을 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알고 가야지 나중에 검색해봐가지고 뭐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파네? 근데 이거 강제 상품이고 필수 품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울해, 나쁜 놈, 도둑놈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미연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5번째, 제대로 된 정상 교육을 받지 않고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5년 이내에 10개 중에 7개가 폐점해요. 2년 이내에는요 30-40%? 많게는 40-50%가 거의 절반 가까이 폐점합니다. 왜냐면요, 확장형 프랜차이즈들은 또 유사 브랜드 만들어서 야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우리 2등이라도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자 해서 100개, 200개, 300개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확장을 하는 브랜드들은요 가격 주도권을 소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새예요. 이탈이 빨라요. 굳이 여기 가서 안 먹어도 되거든요. 이 저가형 상품으로 뭘 하든 1년에서 1년 반, 정말 많이 가면 2년 갑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전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건 6개월에서 1년 간다 저가형 프랜차이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와 같이 2년을 넘기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주도권을 소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안에는 최소한 원금 회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이에요 30%는 내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1억 받았으니까 나 나갈 때 2억 받아야지,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로또예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꾸준히 이익을 남기고 가야지, 이 돈 아니면 나 거래 안 해요 이러는데 대부분 급해서 내놓게 되거든요. 이게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임대료 나가는 적자, 그리고 고정적으로 인건비 적자, 이런 것들이 엄청 커지니까 막 그럴 때 내놓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매수자 우위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흥정을 해서 우리가 그 흥정을 오케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0% 정도를 대략 감안해서 내가 못 받는 돈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시설이랑 하는데 1억, 보증금 5천, 권리금 1억 들었어요. 보증금은 놔두고 권리금 1억에서 30% 못 받는 돈, 그럼 7천만 원. 내가 원금 회수를 과연 얼마간 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매월 저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2년 안에 하면 좋겠지만 36개월 안에 내가 저축을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나가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고 내가 자동차 리스하고 많이 벌었다고 착각해서 내 소비를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가세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돼, 그리고 감가상각비 내가 저축 안 하면 나갈 때 남는 돈이 없어요. 내가 시설 투자한 거는 다 내가 먹고 쓴 돈으로 녹아 없어진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을 안 하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 얘기했더니 댓글로 자기는 정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산 안 하고 돈을 잘 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산을 못하면 운영비에 대한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인건비 퍼포먼스를 뭐 25% 했더니 서비스가 높아져서 매출이 오른다는 것들을 내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재료비를 3% 더 썼더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비용으로 보면서 우리가 추처럼 위로 올리고 낮추고 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봐야지, 장사가 안 될 때 이 데이터를 놓고선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 없이 그냥 감으로 장사하니까는 옆에서 저가로 판다고 맥주 1,500원, 2,000원 팔고 있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렇게 5가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가격 주도권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4년, 5년간은 매장을 만들 수 있어요. 10개 중에 7개가 폐점하는데 5년 안에 그게 뭐냐면 가격 주도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10개 중에 3개나 될까요? 한 2-3개 정도의 매장은 가격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저 거기서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요. 거기서 이 인테리어에 경험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장사를 하셔야지, 우리 1,500원에 팔아요 막상 갔더니 이만한 잔 해주고 요만한 거 팔고 그러면은 먹겠냐고요. 여러분, 재방문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요, 현명한 창업 상품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업은 다 해야 되는데요, 과거도 어렵고 현재도 어렵고요, 미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와중에도 돈을 벌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잘 되고 왜 돈을 버는지를 보셔야지,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라도 찾아서 그걸 모아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업에 녹인다면 성공 창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